자, 이제 제일 중요한 동네입니다. 기타소득 쪽이 제일 빡셉니다, 여러분. 기타소득. 자, 해볼게요. 근로소득일 건데, 아마. 자, 근로소득은 개정된 것만 설명할게요. 나머지는 세무이급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근로소득 중에서요. 요게 개정이 됐어요. 맨 아래 겁니다. 뭐냐면, 내가 남의 자식을 맡는데요. 위탁보육? 맞죠? 그럼 남의 자식을 맡으면 이거 근로소득세 과세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워낙 출산율이 낮으니까 혜택 주겠다라는 뜻이고, 만약에 직장에서 어린이집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직장에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한대. 그럼 그것도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과세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애기들에 대한 혜택이에요. 이게 좀 많이 바뀌어서 애기들에 대한 혜택을 좀 주겠다라고. 단순 암기 개정됐습니다, 여러분들. 나머지 똑같아요. 자, 그리고 혹시 옛날에 요거 개정됐습니다. 뭐가 개정됐냐면 우리 세무 1급은 외국에서 근무하는 자 출제해요. 출제를 합니다. 출제하니까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외국에서 근무하는 자가 월 100만 원 비과세가 됩니다. 외우셔야 돼. 예, 그래서 이 화면 보시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근무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원 등록에서 국외근로 제공에 월 100만 원 비과세를 체크해야 부분 점수를 받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안 거시면 안 돼. 외국에서 근무한다라고 했을 때 어쩌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실기 때. 자, 그리고 올해 개정된 게 뭐냐면 작년도까지는 원양어선, 그 다음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그 다음에 국외 건설 현장의 근로자분들이요, 월 300만 원이었는데 500으로 바뀌었습니다요. 그렇죠?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직 근로자 초과 근로수당 외우고 계시죠? 뭐냐면 우리가 생산직 근로자 초과 근로수당이 월정액 21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과세 기간의 총급여 3천만 원 이하, 그리고 생산직 근로자인데 여기까지만 하면 세무 2급이거든요. 근데 세무 1급은 월정액을 판단하게끔 출제를 해버려요. 월정액. 우리가 월정액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월마다 다달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급여 총액을 줄 거란 말이에요. 뭐 자격수당 얼마, 뭐 식대 얼마 이렇게. 그랬을 때 일단 급여 총액에서 당연히 부정기적, 상여 같은 거 있죠. 당연히 부정기적 급여는 빼야 됩니다. 얘는 정액이 아니잖아요. 월정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 대표적인 게 자가운전 보조금이거든요. EX, 여기서 EX 자가운전. 그리고 부정기는 일반적인 게 상여죠, 상여. 진짜 상여. 요런 거. 그 다음에 당연히 그 해당 야간 근로 수당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빼야지. 왜 빼야 되냐면 해당 수당이 과세냐 비과세냐를 따질 때는 해당 수당은 제외하고 따져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시험에 기본급을 막 어정쩡하게 주는 거예요. 기본급은 무조건 월정액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본급 260, 그럼 볼 필요도 없어. 이런 거 계산 안 해도 돼. 260이면 무조건 210만 원 넘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기본급 180, 막 다른 소득 막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판단해야 돼, 얘 가지고. 아셨죠? 짜증나지, 이런 것 때문에. 성질나고. 외우시고. 자, 그리고 혹시나, 이게 또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작년도까지는 우리가 회사에서 출산하거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있죠? 그게 월에 10만 원이었거든요? 2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월 20만 원으로 바뀌었고요. 6세 이하 자녀요. 그리고 이건 중복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랑 나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 수는 안 따지고.
자녀가 100명이든 2명이든 10만 원이에요, 그냥.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에 배우자가 받았다라고 해도 받을 수 있어요, 비과세.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직무발명보상금 배우셨죠? 요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 기타 소득에서 직무발명보상금 2번 냈거든요. 직무발명보상금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500이었지만 이제 700으로 바뀌었습니다. 비과세가. 그래서 시험에서 만약에 기타 소득에서 내가 퇴사하고 직무발명보상금을 1000만 원 받았다 라고 하면 1000만 원 집어넣으시면 지읒되는 겁니다. 아주 그냥. 왜? 700만 원 비과세니까 3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300만 원으로 바꾸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 집어넣었다 큰일 나요. 그래서 꼭 외우셔야 됩니다. 기타 소득 쪽에서. 근로소득도 마찬가지고 기타 소득 마찬가지인데 예, 주로 시험에 기타 소득에 2번 냈어요. 외워주시고요. 아, 이건 아닙니다. 어디 갔냐? 추가되는 게 어디 갔지? 방금 이거 했던 거고. 뭐야, 아니고. 아, 이거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거 배우셨죠? 우리, 급여자료 입력에서, 우리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비과세들 있잖아요. 뭐,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 근로수당 있죠? 얘네들이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되면 어떻게 입력해요? 사용 여부를 부로 돌린 다음에 과세가 되는 수당을 직접 입력하잖아요. 야간 근로수당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여기 생산직에 부가 걸려 있거나, 생산직에 부가 걸려 있거나, 아무리 생산직이라고 해도 연장근로 비과세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월정액 210만 원 넘어가거나 그러면, 맞죠? 그러면 이 세팅을 통해서 어차피 컴퓨터가 무조건 야간 근로수당을 과세로 세팅해버립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세팅되어 있으면 네, 연장 근로수당 비과세 쪽에 넣어도 과세로 금액을 바꿔줘 버려요. 알죠? 그래서 좀 이따 띄울 거지만 야간 근로수당은 예, 이렇게 사원 등록에서 생산직 비과세가 안 된다라고 세팅이 이미 되어 있다면 별도로 과세가 되는 야간 근로수당을 별도로 급여자료 입력해서 세팅하고 그 점수 까버립니다.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알죠? 이거 세무 이것 때 배울 텐데. 한번 해볼게요. 좀 곧 띄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중도에 퇴사하면 퇴사연을 입력하죠. 중도 퇴사자. 네, 우리 시험은 퇴사자도 입력, 퇴직소득자료 입력.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중도 퇴사자든 퇴사한 자든 둘 다 입력한다. 그렇죠? 요거 좀 주의하시고 요거 안 걸면 일단 부분 점수 까버립니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디 있냐면 여기 추가사항입니다. 사원 등록의 추가사항이 세무 1급은 나와요. 자, 교재 629페이지 갑니다. 불러드릴게요. 회차 좀. 자, 629페이지 맨 위에. 거기 주요 입력 항목 추가사항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거기에다가 회차 좀 적어주세요. 총 4개구나, 4개. 4개인데 저랑 안 할 겁니다. 왜냐면 해답만 보고도 이해 가능하거든요, 이건. 해볼게요. 해답은 보세요. 여러분들 가가지고 그냥 입력하는 방식 때문에 그래요. 자, 읽어보면 불러드리면. 자, 83회 4-1. 그 다음에 85회 4-1. 그 다음에 90회 4-1. 그 다음에 105회 4-1. 다시 한번 83회 4-1, 85회 4-1,
90회 4-1, 105회 4-1. 자, 먼저 설명 좀 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내가 중소기업에 최초 취업한 거예요. 청년, 15세부터 34세. 그렇죠? 네. 취업하면은요, 5년 동안,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90%의 소득세를 깎아줘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60세 이상이시거나 장애인이시거나 그 다음에 애 낳고 왔더니 갑자기 회사에서 안 받아주는 거 경력 단절 여성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3년 동안 70% 깎아주거든요. 그걸 외우셔야 돼.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이제 감면 여부가 있어요. 감면 여부. 여기 이제 클릭하면 여기 중소기업 취업 감면 있을 거예요. 요거 누르는 겁니다요. 여기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감면율 보시면 70%가 있고 90%가 있잖아요. 응? 있을 때는 아까 이제 뭐 장애인 60세 이상 이거 못 썼어요. 경력단절 여성도 포함. 칸이 없어가지고 힘들었어 진짜. 맨날 프로그램 바뀔 때마다 짜증나요. 성질나게 진짜. 괜히 이걸 내가 선택해가지고 그냥. 물론 여러분들 소중하니까 저는 저를 다 희생해서. 아니 표정이 이거 만들 때 힘들단 말이야 여러분 진짜. 그렇다고요. 자 70% 맞죠? 중소기업 취업 감면이면 90% 세팅. 자 그리고 감면 입력은 요거예요.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마다 감면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말정산 시 한 방에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 문제에서 줄 거예요. 맞죠? 그래서 급여 입력이냐 연말 입력이냐 줄 거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요 감면기간 잘 보셔야 돼요. 감면기간. 감면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취업한 날로부터 5년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시면 여기서 5년은 여러분 조심하실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5년이 아닙니다. 세법에서 5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9년 1월 1일이에요. 2024년 1월 1일부터 2029년 1월 1일이 5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생활의 5년은 28년 12월 31일까지가 5년인 거 아닌데? 24, 25, 26, 맞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생활의 5년은 28년 12월 31일까지잖아요. 24년 1월 1일에 취업했으면. 맞죠? 근데 세법에서의 5년은 완벽하게 그냥 더하기 5에 그냥. 더하기 5하면 1월 1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 24년 1월 5일에 입사했다. 근데 지금 5년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잖아요. 말이니까 2029년 1월 5일까지가 5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말일이니까 1월 31일 이렇게 잡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취업일이 속하는 달 넣어요. 넣고 말일만 입력하면 돼요, 그냥. 알죠? 취업일이 속하는 달 넣고 마지막에 말일자를 뚝 집어넣으면 끝나요, 그냥. 아셨죠? 해답 보면 이해된다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그 네 가지 적어드린 거 해답만 보시면 이렇게 입력하는 거구만. 그것만 보시면 되지. 알죠? 여기 추가 사항 입력하는 거구나, 이것만.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예요. 보시면 여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식대 있죠? 식대가 비과세가 아니래요. 그럼 부 넣잖아요. 부 넣고 과세가 되는 식대로 입력하는 게 FM이죠. 근데 야간근로수당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아까 사원 등록에 비과세가 안 되는 걸로 세팅되어 있으면 그냥 요 비과세 야간근로수당에 그냥 넣으라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과세 잡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입력해야 돼요. 무조건. 그렇죠? 아래다가 과세 야간근로수당 하면 틀려버려요. 그냥. 아셨죠? 응? 난 어떻게 안 되겠어. 일단 여기까지. 좀 잘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원 등록에서 이미 세팅했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야간근로수당 세팅되어 있는 게 넣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뜻입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분납. 이것도 외워주시면 돼요. 뭐냐면
우리가 시험에서 이렇게 할 때 있어요. 내가 이제 연말정산을 하는데 갑자기 낼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낼세금이 10만 원을 넘잖아요. 낼세금이 10만 원 이상이면 우리가 3개월에 걸쳐서 분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에서 분납한다라고 하면 열심히 급여자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평상시대로. 알죠? 열심히 입력하신 다음에 화면. 여기 중도퇴사자의 화살표 방향이 있죠. 화살표 있잖아요. 화살표를 눌러요. 중도퇴사자 정산을 누르는 게 아니라 화살표를 누르는 겁니다. 맞죠? 눌러서 분납 적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맞죠? 왜 이래? 클릭?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당 사원이 뜰 거예요. 문제에서 언급된 사원을 체크박스에 체크를 합니다. 맞죠? 체크하고 아래에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럼 아래에 메시지가 있으면 그냥 요 순서대로 연말정산 불러오기, 분납 환급 계산, 분납 적용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알죠? 그게 어디에 있냐? 630페이지 가보세요. 아닌데? 646페이지 가보세요. 자, 646페이지에 3번 연말정산 분납이라고 있죠? 거기에다가 93회 4-2라고 적어줘. 93회 4-2. 한번 해보세요. 하다 보면 이해될 거야. 알죠? 93회 4-2. 한번 해보세요. 이거대로 하면 다 됩니다요. 자, 마지막 요거 하고 쉴게요.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입니다. 이거 시험에서 가끔씩 어떻게 출제하냐면 아예 대놓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만 작성하세요라고 할 때가 있어요. 세무 1급은. 최근에 세무 2급 보셨던 분들도 아마 그거 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뭐 소득자료 같은 데 입력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알아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인원 몇 명 집어넣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어디 갔냐? 자, 이건 알고 계시죠? 여기 수입식 입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급 한 달 입력하는 거고. 근데 갑자기 문제에서 직접 입력하라라고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는 줄 거니까 인원 몇 명이고 총 지급액이 얼마고 줄 거예요. 주고 조심하실 게 여기 소득세에다가는 지방소득세가 제외된 금액을 넣으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저희 학원 제가 프리랜서잖아요. 전 매월 징수되거든요. 연말정산 아니잖아요. 프리랜서니까. 그래서 저 한 명한테 만약에 원장님이 한 명한테 만약에 300만 원 준대. 그러면 우리가 저는 3.3%잖아요. 3.3%는 지방소득세 포함 제외. 포함이니까 그냥 3%인 9만 원 이렇게 집어넣는 얘기예요. 9만 9천 원이 아니라. 직접 입력하라고 하면. 맞죠? 아까처럼 사업소득 자료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반영하세요라고 하면 이건 알아치가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직접 여기다 넣으세요라고 이렇게 집어넣으신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이거 보셔야 돼. 자, 그리고 가끔씩 시험에서 뭘 출제하냐면 환급 신청하기로 한다라고 출제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세금이 있습니다. 근데 나 저 안 돌려받을 거예요. 그냥 나중에 내가 낼 세금하고 퉁쳐주세요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월 미환급세액이에요. 여러분 배우셨던 막 시험에서 전월 미환급세액이 얼마 있다라는 건 그냥 환급 안 받을게요. 나중에 원천징수 때 소득세하고 퉁쳐주세요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전월 미환급세액이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냐면 회사가 50만 원이야. 맞죠? 그럼 9만 원하고 퉁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9만 원 내는 게 아니라 얘랑 퉁치면 이제 41만 원만 이제 환급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에 41만 원 이렇게 적힌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문제에서 환급 신청하기로 한다 라고 하면 여기다가 신청액을 주면 41만 원 넣으시면 되는 거고, 신청액을 주면 그 금액 넣으시면 되는 거고, 혹시라도 그냥 얼마 우리가 최대한 신청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여기다 41만 원 넣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시겠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낼 수 있어. 환급 신청이 아니라 우리가 충당하지 않기로 한다. 충당하지 않는 건 퉁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때는 그냥 전월 위안급에 넣고 끝난 얘기예요. 충당 안 하겠다라는 건 퉁 안 치겠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정말 끝인가? 아, 이건 나중에 할게요. 알죠? 이거 미리 할게, 여러분들. 할게. 우리 시험에 뭐를 출제하냐면, 여러분, 세무 2급은 그거 출제하죠. 뭐냐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신고하는 거. 맞죠? 세무 1급도 거기 출제하고요. 뭐도 출제하냐면, 여기.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전자신고하세요라고 출제해요. 얘도 쉽습니다. 외우시면 돼요. 조말할 때. 똑같아, 방법이. 자, 외우실게요. 뭐냐면, 일단,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여기 없는데, 제가 입력 못해서 없는 거예요. 마감을 클릭합니다. 마감. 알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우리가 전자신고한다라고 하면, 마감을 누르세요. 먼저. 마감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신고가 있어요. 그죠? 거기에서 아마 시험에서는 납세자 자진신고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급기간이니까 수입식이 아니다라는 거 주의하시고, 그죠? 그리고, 이거 내가 설명해도 되나? 그 다음부터 똑같아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하고. 세장 눌러가지고 비밀번호 문제에서 주는 거 입력하고요. 그죠? 하고, 그 다음에 홈택스 바로 가기 눌러요. 물론 홈택스 바로 가기 안 누르고 다른 곳에서 가도 돼요. 누르고 요 순서대로. 한 다음에 이렇게 홈택스 바로 가기 하면 가상 홈택스 가자. 왜 그다음부터 없어? 가상 홈택스 가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알죠? 나중에 하긴 할게. 알죠? 그 다음부터 똑같아. 오미래 전자신고랑. 그래서 자, 됐습니다. 자, 쉬셨